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치과 박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치과 교수 박은영입니다. 예, 치과 치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충치 치료예요. 그 다음은 뭐 떼운다, 덮어 씌운다, 보존, 보철 치료를 떠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받고 있지만 도대체 뭔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보철 치료란 이제 충치나 잇몸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서 치아나 치아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에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치아의 손실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레진 같은 재료로 떼우는 치료만으로 가능하지만 치아의 손실부가 크거나 완전 상실된 경우에는 전체 치아를 대체하는 크라운 혹은 틀니, 의치 등을 제작하는 보철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거나 아간면 질환으로 상하골을 포함하여 다수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간면 보철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치과 보철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네. 뭐 레진, 인레이, 크라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치과에 가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치과 보존, 보철 치료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양치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충치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충치 치료를 받아봤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뭐 아무 재료로 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때우는 재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충치나 치아 파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손상된 부위나 양이 크지 않으면 치과 재료를 그냥 떼우면 되죠. 이거를 수복이라고 하거든요. 떼우는 즉 이제 수복 재료로는 아말감, 그다음 지아이, 레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말감은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재료로 이제 저렴하고 강도가 높은데 최근에는 사용이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진은 치아에 직접 접착되는 재료인데요. 치아 색상하고 유사하고 강도도 적절하고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재료입니다. 지아이는 보온이 돼서 경제적이고 불소도 방출하고 그래서 우식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치아에 대한 자극성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윳빛이 나는 그런 이제 비신미성이 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강도가 좀 약해요. 아하. 그래서 보통 뭐 유치의 충치 치료라든지 치경부 마모증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재료들은 저마다 각각 이제 특징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치아 손상이 너무 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뭐 떼우는 걸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상 부위가 조금 넓거나 이제 치아의 인접면 혹은 교합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이제 그런 부위에는 인레이나 혹은 온레이 같은 치료가 이제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손상될 때 이제 치아의 가장 중심 부에는 신경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위가 포함이 되면 이제 신경 치료도 받아야 해요. 신경 치료는 흔히 옛날에 이제 신경 죽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손상된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치과 재료로 채워 넣는 치료라고 아시면 돼요. 이제 신경 치료한 치아는 치아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고 또 대개는 치아가 손상이 이제 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보호하고 또 그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 크라운이 우리가 이제 덮어 씌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포스트라는 기둥을 받고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보철물의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아 뿌리에 지지심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치아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면 안타깝지만 발치를 해야만 합니다. 발치한 부위의 치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뭐 임플란트 보철 치료라든지 브릿지 보철물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치과 가서 충치 치료할 때 레진으로 떼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치아 손상이 적을 때는 레진을 사용하는 건가요? 예. 레진 치료는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이제 광화 플라스틱의 일종인 복합 레진이라는 재료로 메꾸는 수식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치아에 접착시키는 겁니다. 충치 등 최소 필요 부위만 삭제를 하면 되고요. 예. 치아색에 가깝게 색조가 좀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심미적이고 강도도 어느 정도 우수합니다. 또 당일 1회로 치료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건 앞니의 충치, 뭐 크지 않은 어금니 충치,
그다음에 지경부 마모증 같은 곳에 흔히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아말감 부위가 좀 비심미적이어서 이걸 이제 치아색으로 좀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살짝 벌어진 앞니 이런 부위의 공간을 아주 감쪽같이 메울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아말감도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기도 했고요. 근데 방금 앞에서 교수님이 요즘은 아말감을 잘 안 쓴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아말감은 간단하고 오래가는 재료이고 또 보험이 적용돼서 경제적인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감 재료에 이제 포함된 수은의 위해성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좀 중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새는 사용을 조금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또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까 네. 싶네요. 맞아요. 내 입안에 아말감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가? 네. 그런데 일단 아말감이 다 굳은 다음에는 뭐 수은 중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기존의 아말감을 억지로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아말감이 파절되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재치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재료로 교체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치과 갔을 때 아말감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지금 대단히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적 친밀감이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요즘엔 또 일레일 또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는 또 식사하다가 이 뭐 일레일 치료를 받았는데 빠졌던 아이고. 경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예. 이게 좀 잘 빠지는 재료예요? 어때요? 일단 이제 인레이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레이는 말 그대로 치아 안에 인, 네. 뭐 또 간혹 이제 치아 위에 좀 올리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치아 위에 온, 이렇게 올려놓는다 레이. 이게 이제 합쳐서 인레이, 아. 온레이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치를 제거한 뒤에 이제 손실된 부위에 알맞게 이렇게 제작된 인레이 보철물을 치아에 이제 접착시키는 거거든요. 네. 재료는 뭐 레진, 그다음에 뭐 도제, 그다음 금, 지르코니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제는 심미적이지만 이제 좀 파절 가능성이 있고요. 금은 이제 강도는 좋지만 신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금 인레이가 이제 보철물을 치아에 이제 세멘트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멘이 조금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제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엿이나 카라멜 같은 거 이제 네. 드시다가 어머. 탈락돼서 오시는 경우 그렇군요.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르코니아는 고강도 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미적이고 강도도 우수하고, 요거는 이제 레진 세멘트라는 걸 이용해서 치아에 접착시키는 형태라서요. 접착제가 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에는 식사 도중에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빠지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인레이가 일단 탈락되어 오면 이게 단순한 탈락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치가 이제 다시 생기거나 치아가 파절되어서 치아 손상이 조금 더 진행되어서 탈락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아니고 치아의 손상 부위가 없고 기존의 인레이가 잘 맞고 뭐 이렇게 이상이 없다면 기존에 탈락된 인레이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서 또 치아 면도 깨끗이 청소해서 이제 다시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인레이가 인전면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에 인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치실을 이제 조금 올바르게 사용하셔야지 이 탈락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제 재치료를 시행해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손상 부위가 아무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대부분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침 크라운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금리라고 불리는 게 바로 크라운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은 치아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치료인 건가요? 예, 치아가 이제 50% 기존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50% 이상이 깨지거나 이제 손상이 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 치료를 받아서 치아가 조금 약해져 있는 어금니, 이런 경우에 치아 전체를 감싸서 씌우는 형태인 크라운 치료로 이제 치아 형태를 원래대로 복원해 주게 됩니다. 재료는 역시 뭐 도제, 금, 지르코니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치아에 금이 좀 살짝 갔는데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손상이 아닐 때는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재료들로 덮어씌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치아는 이제 강한 교합력을 받으면서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왜 사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이제 사기 그릇에 금이 가듯이 치아 겉면에도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금이 생깁니다. 이러한 치아금이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왜 건물에도 보면 외부에 금이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금이 아무래도 교합력을 계속 받고 하다 보면 점점 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뿌리까지 진행돼서 치아가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아의 금이 안으로 진행되면 이제 치아 내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요.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벌어졌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치아 통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차가운 음식에 시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이 있는 치아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감싸주어서 치아의 금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늦추어 줘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없고 치아 겉면에 금이 시작되고 있을 때는 그 부위만 살짝 제거해서 레진 같은 재료로 메워서 이 금이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금의 원인은 대체로 환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네. 뭐 얼음을 깨물어 먹는다든지, 네. 딱딱하고 질긴 음식물을 섭취를 즐겨 한다든지, 네. 뭐 이알기나 이 악물기 같은 악습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크라운 하면 금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니까 장점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앞니하기에는 좀 미관상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사실 금값이 워낙 비싸서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라운의 재료는 이제 도제, 금, 지르코니아 등이 있는데요. 이제 금, 즉 골드 크라운이 가장 오래되고 이제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재료이긴 합니다. 이제 금은 원래 그 특유의 연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교합력을 가진 환자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최고의 재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악물기, 이갈이 이런 습관이 있는 강한 교합력의 환자들은 이제 저희가 아무리 조정을 잘해줘도 이게 워낙 위아래 치아가 많이 닿아서 이제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골드 크라운은 자체가 이렇게 마모되면서 맞춰지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교합 안정이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누렇죠. 그래서 이제 비심리적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이 지금 사상 최고 금시세를 맞아요. 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치과 재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니처럼 우리가 심리성이 중요한 부위에는 이제 도제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도제는 강도면에서 좀 많이 취약해가지고 이제 좀 제한된 부위에 이제 치료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개발된 재료가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이제 우수한 강도, 심미성, 또 생체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교합력이 강한 어금니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브릿지처럼 이제 연속된 보철물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선호되는 보철물입니다. 지금까지 보철 치료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환자들은 이걸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보철물 수명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 레진부터 알아볼게요.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하셨으니까 제일 빨리 수명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레진은 이제 보통 우리가 때우는 재료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수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치료받은 부위에 다시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수분물이 또 일부 파절되거나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재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상 이제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미적인 부위에는 또 재치료를 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아무래도 치료 부위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제 재치료 여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레이나 뭐 올레이 그리고 크라운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해요. 아무래도 크라운은 금이니까 그래도 이 중에 평균 수명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때요? 통계상 이제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보철물의 평균 수명은 보통 7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 편차가 워낙 커서 저는 이제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관리가 좀 불리하고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어떤 불리한 내적 소인을 가진 경우에는 더 단기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재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치료할 때 이미 치아 손상 정도가 너무 심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치아 자체가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또 환자가 강한 교합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습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치아 파절이라든지 접착 실패를 유도하기도 해서요. 보철물의 예후가 조금 안 좋습니다. 또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보철물은 반드시 이제 이 경계면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원래 치아와 이 보철물 사이의 경계가. 이런 부위는 치태 침착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충치도 더 잘 생길 수 있고 치주염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크라운 덮어 씌운 치아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치아가 오히려 안에서 썩고 있지 않을까. 또 자꾸 떨어져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크라운의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크라운이 되어 있는 치아는 크라운 내부에서 진행되는 문제가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치과에서 찍는 사진 있잖아요. 방사선 사진으로도 잘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이제 진단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치아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뭐 통증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잇몸이 붓는다든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렇지만 뭐 일정 주기마다 크라운을 제거해서 크라운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한번 제거된 크라운은 당연히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치아에는 일종의 충격이거든요. 이제 증상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 과정에서 충분히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하거나 재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아직 유치가 빠지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충치가 자주 생기잖아요. 충치가 심하면 혹시 아이들도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유치는 만 6세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탈락이 되어서 이제 영구 치아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 꼭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유치는 유아기 동안의 저작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치가 심해서 유치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 화방에 있는 영구치배가 손상을 받아서 영구치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일찍 발치가 되면 영구치아가 올라올 공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영구치열이 삐뚤삐뚤해지는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 교환 시기를 조금 고려해서 유치의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건너 듣기로는 네. 치아 교정을 하면 이 시림이 좀 심해진다라는 말을 제가 오. 들었거든요. 이게 진짠지 좀 궁금했고요. 그럼 만약에 이가 시리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교정할 때 이제 치아가 아무래도 힘을 받거든요. 이제 이동하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치경부에 힘이 이제 집중이 되어서 치경부에 이제 마모증, 패인 증상이 좀 더 잘 생기게 돼요. 또 이제 치아가 이동함에 따라서 치아가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연이 좀 퇴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 뿌리, 치근이 노출되어서 이제 시린 증상이 조금 발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켓 같은 거 이제 교정 장치물을 부착하니까 치태 관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시린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정 치료 중에는 꼼꼼한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린 게 좀 심하면 이제 그 증상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좀 많이 심하게 패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진이라든지 지하에 같은 재료로 떼어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떼어도 다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린이 전용 치약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는 요 이제 시린 곳에 발라주는 코팅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리시면은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치아 관리법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양치하다가 내가 이거 꼭 물어봐야지 싶은 게 있었어요. 어허. 양치할 때 치약을 어느 정도로 이게 짜야 되는지 중요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네네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물 온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치약은 절대 많이 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리 저희가 헹굼을 해도 입안에 이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안을 조금 건조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광고에 보면 왜 칫솔 이렇게 두툼하게 한 줄 이렇게 이제 네. 올리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아하. 이제 새끼 손톱만큼. 근데 칫솔 안으로 조금 꾹 눌러 짜서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그럼 이제 양치하는 동안 계속 칫솔면에 남아서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칫솔에 이제 물을 묻히고 양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약의 효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어머. 치약 성분 중에는 연마제, 불소 같은 성분이 있는데 이게 물이 닿으면 치아에 닿기 전에 이미 희석이 돼 버려가지고요. 효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칫솔에 이제 먼저 물을 묻히고 양치하는 습관은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약간 한 45도 정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의 물을 사용하면 찬물을 사용할 때보다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더 잘 녹고 또 치태 같은 경우도 더 잘 제거가 돼요. 그리고 또 입냄새 제거에도 약간 따뜻한 물로 헹구는 게 찬물로 헹구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에 이제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뜨거운 물은 이제 피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미백 기능이 있는 치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궁금해요. 미백 기능이 정말 있는 건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치아 미백은 이제 35% 농도의 고농도의 과산화수소 용액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되게 효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 증상이 거의 100% 전반이 됩니다. 또 그걸로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치아 미백 치약 같은 경우는 이 과산화수소가 1% 내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농도로는 미백 효과는 솔직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치아 시린 증상은 조금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치아가 이제 좀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하얗게 한다고 광고하는 치약은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린 증상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왜 양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양치하고 치실 사용하고 마지막에 가글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글을 양치 전후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가글액은 아무래도 그 주 기능이 항균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치 직전보다는 이제 양치 후에 이제 시행해서 구강 내에 조금 잔류되어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가글액에는 세필피리디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성분이 이제 치약의 계면 활성제 성분하고 만나면 치아 변색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글액의 경우에는 양치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가글액에 보면 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제 뭐 직후에 양치 가글액을 사용하실지 30분 후에 사용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저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치실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치간 칫솔도 잘 나오는데 저는 왜 그 뭐라고 하죠? 구강 세정기 있잖아요. 네네네. 구강 세정기 잘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양치 3번 할 거 한 번 정도는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니겠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표정 보고 읽었어요. 네. 설거지 할 때도 우리가 이제 sulfami도 없이 물로만 이렇게 씻으면은 이제 세척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 있는 게 칫솔질입니다. 칫솔질. 그죠? 그다음 나머지 뭐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 같은 거는 이제 보조 양치 기구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모두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칫솔질 하고 네. 치간 칫솔하고 치실 쓰고 이제 마지막에 구강 세정기나 구강 양치액 같은 거를 사용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흔히 우리가 소, 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치과 질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더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치과 검진 시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치아 건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거든요.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려요. 그런데 치주 질환이 있다거나 충치가 좀 잘 생기시는 경우에는 2 내지 3개월 정도 단위로 검진이 이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스케일링이에요. 아. 사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만 잘해도 건강한 치아를 또 유지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1년에 한 번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거의 10,000원대 해결 가능합니다. 아직 스케일링 안 받으신 분들 당장 치과 예약하세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보철물 그리고 사랑니 발치의 일부도 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치과 치료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치과 박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